동창회에서 일진 녀석이 제 머리에 소주를 부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순간 저는 명함을 꺼냈죠.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총경 박진수.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올해 56입니다. 오늘은 40년 전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은 단 한 번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장무현이라는 일진이 매일 빼앗아 갔거든요. 장무현.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컸던 녀석이었어요. 주먹도 셌고 선생님들도 무서워하는 애였죠. 그 녀석이 저를 찍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만만해 보였으니까요. 처음엔 돈을 뺏었습니다. 1,000원, 2,000원.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어머니께 용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돈이 떨어지자 장무현은 도시락을 요구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제 책상 앞에 와서 말했죠. 야, 박진수. 도시락 내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맞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반찬도 없으면서 김치랑 계란말이 하나라도 꼭 넣어주셨어요. 그 도시락을 장무현은 제 눈앞에서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맛있네. 내 엄마 요리 잘한다 하면서 비웃었죠. 저는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친구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기 싫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까도 했지만 걱정하실까봐 참아 못했어요. 3학년이 되어도 계속됐습니다. 장무현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도시락뿐만 아니라 과제도 대신 하게 했고 심부름도 시켰습니다. 가방도 들어주고 청소도 대신했죠.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무현이 저를 불렀어요. 너 우산 있지? 나 집까지 데려다 줘. 저는 그 녀석을 우산 밑에 들여보내고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죠. 진수야, 우산은? 친구한테 빌려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나는 약한가? 왜 나는 싸우지 못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강해지겠다고, 언젠가는 나 같은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무현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무엇보다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학에 진학했어요. 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위험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경찰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파출소 순경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시험도 계속 봤습니다. 승진도 했고 경력도 쌓였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제범죄수사대로 발령을 받았어요. 사기, 횡령, 배임, 분식회계 같은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였습니다. 거기서 10년을 더 일했고 결국 총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장무현이라는 이름은 가끔 악몽에나 나타날 뿐 일상에서는 거의 잊고 살았죠. 그런데 6개월 전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제게 보고를 하러 왔어요. 총경님, MH홀딩스라는 회사 아십니까? 상장 기업인데 분식회계 의혹이 있습니다. 회장 이름이 장무현이던데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장무현? 설마 그 장무현?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 55입니다. 맞았습니다. 그 녀석이었어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MH홀딩스는 건설과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직원이 500명이 넘고 매출도 수천억 대였습니다. 그리고 회장 사진을 봤을 때 확신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오만해 보이는 그 얼굴, 장무현이었습니다.
분식회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파고들수록 죄목이 쌓여갔어요. 탈세, 뇌물공여, 횡령, 배임.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명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인허가를 따냈으며 세금도 수십억을 탈루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고 했어요. 부하들은 의아해했죠. 총경님이 직접 나서실 만큼 큰 사건인가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라고요. 수사는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장무현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회계 장부를 압수하고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고 증인들을 확보했습니다. 3개월 만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증거가 모였어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전 저를 괴롭혔던 그 녀석을 이번엔 제대로 무릎 꿇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이 왔습니다. 중학교 동창회 개최 공지였어요. 40주년 기념 동창회라고 했습니다. 참석 여부를 물어왔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장무현도 올까? 아마 올 겁니다. 재벌 회장이 됐으니 자랑하려고 올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기로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체포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입이 가벼워지거든요.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40년이 지났지만 몇몇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었더군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도 있고 배가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왔어요.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했지만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반갑다고 악수만 하고 지나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어요. 장무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명품 시계, 반질반질 빛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옆에는 젊은 비서가 따라왔습니다. 장무현은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 반 최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장무현은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자기 명함을 돌리더군요. MH홀딩스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죠. 와,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 말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40년 전 제 도시락을 빼앗던 그 녀석이 이제는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업 땡땡이 친 이야기, 선생님한테 혼난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장무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기억해낸 듯 했습니다. 박진수? 너 박진수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박진수입니다. 장무현이 껄껄 웃으며 다가왔어요. 야, 오랜만이다. 너 뭐하고 사냐? 회사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장무현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미 취한 상태였습니다. 야, 박진수. 너 기억나? 중학교 때 내가 내 도시락 먹었잖아. 하하.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무현은 계속 떠들었어요. 야, 솔직히 내 엄마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 김치도 맛있고 계란말이도 맛있었다고. 그때 참 좋았는데. 고마워, 박진수야. 고마워요? 제 도시락을 빼앗아 놓고 고마워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장무현이 더 취했습니다.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늘어놓았죠. 야, 나 요즘 대박이야. 회사 매출이 5천억 넘어.
건물도 몇 개 있고. 아, 맞다. 시청 공무원들한테 돈 좀 쥐어줬더니 인허가가 술술 나오더라. 하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뇌물 자백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술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주셨어요? 뭐 한 명당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면 일 처리가 빨라. 장무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녹음기에 다 담겼어요. 그러자 장무연이 물었어요. 근데 너 뭐 하냐니까? 직업이 뭐야? 그냥 회사 다닙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뭐 평범하게 사는구나. 장무연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야, 그래도 열심히 살아. 나처럼 대박 나긴 힘들겠지만 너 같은 애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잖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현아, 그만해 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장무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박진수. 너 지금도 약하지? 나한테 한 번도 대든 적 없잖아. 중학교 때도 그랬고.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하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무현이 소주병을 들어 제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얼굴로 정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침착하게 우도새 술을 털어냈습니다. 장무현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야, 미안. 장난이야, 장난. 너 화내지 마. 너 성격 알잖아. 순둥이잖아.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무현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장무현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총경 박진수. 뭐야 이거? 장무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입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그것도 총경이죠.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장무현 회장님 6개월 전부터 당신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분식회계, 탈세, 뇌물공여, 횡령, 배임. 증거도 다 확보했고요. 장무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방금 전부터 계속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술에 취해 자랑하던 것들, 공무원한테 돈 쥐어줬다는 것, 전부 녹음했습니다. 장무현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40년 전엔 제가 약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대들지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들어오세요. 잠시 후 연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들어왔어요. 5명, 10명. 방탄복을 입고 무전기를 든 대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장무현 씨, 당신을 분식회계, 탈세, 뇌물공여,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무현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러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당신입니다.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요. 기동대원들이 장무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명품 시계를 찬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장무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 회장 안 사람들은 너클 잃고 지켜봤어요. 누구 하나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무현이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후회만 남아있었습니다. 박진수, 제발. 장무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장무현은 끌려나갔습니다. 연 회장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장무현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창문 너머로 저를 봤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동창회 어땠어요? 저는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복수했다는 쾌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MH홀딩스 회장 긴급 체포, 경찰 총경의 40년 응징, 온갖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지만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회계 장부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했어요. 장무현의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탈세액만 100억이 넘었고 횡령한 돈도 수십억이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장무현을 다시 봤습니다. 멀쩡하던 양복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깎여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중학교 동창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증인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도시락을 빼앗기고 심부름을 강요당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장무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수사한 겁니까?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사는 정당한 직무입니다. 개인적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장무현 씨가 중학교 동창이 아니었어도 똑같이 수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40년 전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법을 어긴 범죄자일 뿐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 벌금 50억, 추징금 80억. 장무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선고 후 복도에서 장무현과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박진수. 장무현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계속 오후 332전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받았으니까요. 대신 당신이 괴롭혔던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세요. 저 말고도 많았을 겁니다. 장무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데려갔어요. 몇 달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무현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요.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 출신들에게 표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도시락을 빼앗기고 심부름을 강요당한다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장무현은 지금 자신이 과거에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진수야, 그 친구 장무현이던가? 뉴스에서 봤어. 내가 잡았다며? 네, 엄마. 제가 수사했어요. 그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빼앗아 먹던 애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나요? 엄마가 몰랐을 것 같아?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다 알았어. 내가 점심도 못 먹고 다니는 거. 하지만 내가 말 안 하니까 엄마도 모르는 척 했지. 괜히 말하면 더 걱정할까봐 그랬구나 싶어서.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잘 컸으니까.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엄마는 그거면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경찰입니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입니다. 돌아보면 긴 시간이었어요. 중학생 박진수는 약했지만 지금의 박진수는 강해졌습니다. 장무현에 대한 복수였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법으로 처벌한 것뿐이에요. 40년 전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강해지세요. 언젠가는 당신도 당당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